둘이 앞에 야구시의 47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승호 기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최강 볼펜의 안승호입니다. KBO 리그가 벌써 200만 관 좀 넘었었어요. 예. 날씨가 일찍 뜨거워지면서 프로야구 열기도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4월 23일부터 28일까지 팀 성적, 개인 성적, 타격 성적 좀 살펴볼 텐데요. 삼성이 이번 주도 강했어요. 5승 1패, 승률 0.833. 타율이 팀 타율이 3할 1위 뭐 좋은 아주 모습 보여줬고요. 평균 자책 팀 평균 자책도 유일하게 2점대. NC와 더불어서 2점대. 그래서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5승 1패로 삼성이 계속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KT, NC, 기아 두산이 나란히 4승 2패 기록했고 키움이 6전 전패. 예. 이런 흐름을 지난주에 보였습니다. 어떤 기록 좀 눈여겨 보셨어요? 저희가 사실 네. 그 경기별 하이라이트 보면은 주요 득점 장면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야구는 득점 나야 근데 되니까. 야구는 역시 마운드라는 생각을 이기려면 다시 하게 됩니다. 이기려면 잘 받쳐야 된다. 이용균 기자 좀 아까 지금 설명해 주셨지만 네. 주간 순위가 네. 거의 WHIP 순위랑 거의 어, 동일해요. 네네. WHIP라면은 인닝당 출루 허용률이잖아요. 가능하면 이제 누상의 주자를 안 보내야 그렇습니다. 점수를 잃을 확률이 적어지니까. 그러니까 삼성이 주간 WHIP가 네. 1.08. 그러면 뭐 에이스가 계속 던진 거나 마찬가지죠. 1이닝에 한 명 나가고 두 명은 잘 못 나가고 뭐 맞습니다. 간신히 한 명 나갈까 네. 말까 하는 수준. 1위였고 주간에 1승 5패로 부진했던 하나의 WHIP가 2.1입니다. 기본 두 명은 출루 시켜놓고 했다. 예, 야구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화가 지난 일요일 대전 두산전이죠. 네. 예, 보면은 0대5로 시작한 경기를 바로 6대5로 뒤집어요. 근데 결국 지키지 못하고 8대17로 대패하죠. 예, 결국에는 마운드가 무너지면서 네. 팽팽하게 끌고 가면서 어떻게 승부를 볼 수 있는 경기를 굉장히 좀 허무하게 놓친 거죠. 현장에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뭐 투수와 포수 배터리 간의 집중력도 중요하고 타자들이 타석에서 보여주는 집중력도 중요한데 수비 집중력은 경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마운드가 한 명 내보낼 때라 이닝당 두 명씩 내보내는 어떤 그 수비 연습을 수비진을 하다 보면 이게 계속 주자가 쌓인 상황에서 수비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면 점점 더 악순환이 벌어지고 한화는 얼른 어떤 센터 내어진부터 안정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역시 안승호 기자의 예리한 분석이었고요. 야구는 투수노름 가능한 한 평균 자책은 이제 그 데이터에 오류가 좀 많거든요. 허수가. 네. 이게 실책 포함되고 뭐 이런 네. 거니까 대신 1인당 출루 허용은 그게 정말 얼마나 많은 주자를 내보내느냐 내보내지 않느냐 이거 억지력이 출루 억지력이 되게 중요한 이슈여서 위기의 횟수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 역시 예리한 분석이었고요. 오늘 메인 메뉴로 가시죠. 예. 하지만 오늘은 WHIP를 잘하는 선수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예. 오늘은 꾸준히 상승세 이어가면서 정말 지난주에 팬들의 마음을 네. 두근두근하게 만들었던 선두 자리고 지키는 기아의 특히 야구 천재 김도영 선수에 대해서 그런 날 있잖아. 야구 좀 잘 되는 날. 네. 건드리면 안타되고 매일 잘 돼요. 나오면 그냥 안타 칠 것 같은 그런 선수 얘기를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사실 3년 전 드래프트 때 이제 기아가 1차 지명 그때 1차 지명 있을 때였잖아요. 1차 지명을 두고 고민이 많았죠. 문동주를 뽑을 것인가 김도영을 뽑을 것인가. 150km 던지는 우한 파이어볼로냐 아니면 이 뭔가 5-2를 갖춘 야수냐라고 고민했는데 그때 사실은 김도영 선수를 택했고요. 그리고 한 지난해까지는 이거 문동주 뽑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살짝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김도영의 시대가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4월에 10홈런 10도루. 김도영 얘기 해볼 거고요. 그리고 김도영 선수의 활약상을 비롯한 이범호 감독의 어떤 시즌 운영 구상 그리고 LG 얘기까지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도영 왜 이렇게 잘 치는 겁니까? 제가 지난 일요일이었죠. 네네. 예, 기아와 LG의 잠실 시리즈 최종전 현장을 찾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잠실. 경기 전에 공식 인터뷰를 마치고 이범호 감독하고 또 한 선배가 또 있었는데 네네. 90년대 이후 기아 담당을 가장 오래 한 네. 선배 기자예요. 근데 네. 지금은 그 야구 기관에 계세요. 야구협회. 네네. 그런데 그 선배들이 함께 하면서 셋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김도영 선수 얘기가 나왔고 또 자연스럽고 편안하면서도 깊이 있는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예. 설명해 드리자면 감독의 공식 인터뷰 시간이 있거든요. 경기 시작 얼마 전에 공식 인터뷰 때 기자들이 다 듣고 그게 끝나고 나서 따로 이루어진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봉호 감독은 김도영 선수를 두고 지면의 힘을
가장 잘 이용하는 타자다. 지면 발력. 예, 그렇습니다. 김도영 선수가 네. 덩치에 비해 타격을 할 때 타구의 힘을 굉장히 잘 싣잖아요. 일단 덩치가 무슨 네. 최영우, 나성범 이렇게 큰 예, 선수는 맞습니다. 아니잖아요. 180cm 살짝 넘는데 네. 같이 있어 보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네, 네, 예, 네. 그런데 그 이봉호 감독의 설명은 그래요. 지면에 다리를 잘 박아놓고 예, 최적의 축을 만들어 스윙을 한다는 거죠. 자기 스윙을. 예, 근데 이게 동호회 야구를 하시는 분들이나 네.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지면 발력을 이용하는 예, 거. 비거리를 내는 게 팔의 힘으로 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하체 고정시켜 놓고 축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상체는 유연해야지 이제 사실은 좋은 스윙하고 임팩트를 낼 수 있잖아요. 근데 하체가 고정 이건, 예, 상태에서 근데, 채찍 휘두르듯이. 예, 근데 김도영 선수가 이게 선천적으로도 좋은 하체를 타고났지만 이범호 감독의 설명에 따르면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스윙이 몸에 익은 것 같다. 그래서 그게 가능한 것이고 잘 배운 거죠. 그러니까 기본기를. 예. 메이저리그에서도 그 2014-15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때 스타캐스트 동원되고 가장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스윙 궤적의 변화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퍼 스윙을 만들어야 메이저리그 투수들이 그때 많이 던진 싱커에 대응할 수 있고 예. 그리고 홈런 타구가 많이 나온다. 예. 뭐 데이터를 따져보니까 일종의 최적의 타구 속도와 발사각을 만들기 위한 스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였는데 그 흐름이 지나가고 나서 제가 그때 미국에 있던 분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보고 하면 요즘 트렌드는 지면 발력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때 예.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제 덕 레터라고 캘리포니아 중심 그리고 드라이버 라인은 시애틀 중심 이렇게 서부 쪽의 라인들이 이렇게 스윙 궤적을 관련해 스윙 궤적을 가지고 어떤 타자들의 교습을 하는 예. 이런 센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듣기로는 휴스턴 지역에 텍사스 휴스턴 예. 고 원저리에 뜨고 있는 그 타격 과외 센터 네. 여기서는 지면 발력을 되게 효과적으로 가르친다. 네.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역시 김대웅 선수가 그런 어떤 최신의 트렌드 파워를 실어내는 거를 좀 알게 됐다는 거. 예. 그리고 김하성 선수가 메이저리그 3년 차에서 확 터졌잖아요. 예. 올 시즌에도 뭐 홈런 많이 치고 있긴 하지만 근데 김하성 선수가 그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스윙을 교정할 때 누굴 찾아갔었냐면 최원재라고 예. 삼성 라이온즈 투수였는데 지금은 예, 타격 예. 전문가가 된 예. 다운 레타하게 배워서 그 시스템을 이제 자기 걸로 만들어서 일종의 이제 과외 같은 센터를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최원재 선수가 있는데 지금 코치죠. 그때 김하성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김하성 스윙을 데이터로 바탕으로 만들어준 적이 있는데 그때 김하성의 타격 디자인을 할 때 맨 처음 시작한 게 A4 용지 이게 A4 용지잖아요. 요거를 양말 신은 상태에서 이걸 밟아요.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발가락으로 움켜쥐는 훈련부터 했다고 그랬거든요. 쉽지 않죠. 예. 요거를 하면서 지면에 딱 이렇게 몸을 박는 예. 이 지면 발력을 이용하는 감각을 느끼면서 이제 예. 타구에 힘을 실는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김동훈 선수가 아주 잘 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요거 굉장히 의미 있는 예. 분석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래서 미국 여행을 좀 한번 갔다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휴스턴에 약간 지도를 좀 펼쳐놓고 최신으로 지면 발력. 네. 하여튼 제가 그 자리에서 네. 그 이범호 감독하고 그 베테랑 선배랑 그 김도영 선수 얘기를 하면서 연장선상에서 93년 입단해서 기아에 바람을 일으킨 이종범 선수이자 전 코치죠. 사실 지금 원래 입단할 때부터 뭐 예, 제2의 근데 이종법이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또 그 비교를 막 하게 됐어요. 근데 굉장히 닮은 점이 많다는 얘기를 이제 그 자리에서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모양새도 좀 예. 비슷하고 내야수고. 맞아요. 크지 않은 체구에 네. 하체의 축을 박아놓고 스윙 스피드로 타구 스피드를 낸다. 그리고 뭐 연장선상에서는 스윙이 나오는 이 여기 그 테이크백에서 네. 나오는 이 거리가 굉장히 요 짧고 각도. 예, 그렇죠. 그 얘기도 뭐 했는데 수비하는 스타일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네. 주루까지 굉장히 비슷해요. 줄은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이스 러닝하고 도루할 때 보면은 네. 슬라이딩으로 그 베이스에 진입할 때 그 진입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대부분 사실은 스타트하고 들어갈 때는 베이스를 보고 안착을 하려고 지금 스피드가 죽기 마련인데 김도영 선수가 그 예전에 이종범 선수처럼 네. 정말 빠르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속도 때문에 마치 아웃 타이밍이다 그러는데 마치 태그를 딱 하면 이미 세이브하는 지나가 있네. 예, 굉장히 그렇죠. 지난주까지 아마 도루자가 하나? 예, 그렇습니다. 아니 예, 그 얘기 그 설명은 들었어요. 그 이종범도 어마어마한 도루를 잘하는 예. 선수고 지금 KBS에서 해설하고 있는 전준호 예, 해설위원도 도루를 엄청나게 잘하는 선수잖아요. 예. 근데 전준호 해설위원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의 기술 예. 이런 쪽이 굉장히 강한
예. 스타일이었다면 이종범 뭐 전 감독은 예. 정말 스타트의 그 잔기술, 디테일한 예. 기술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가면서 만들어내는 예. 추진력과 스피드로 승부하는 예. 스타일이라고 맞습니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 1루에서 2루까지 가는 뭐 시간은 전준호 코치가 좀 빠를 수 있는데 1루에서 2루 들어 3루 가는 시간 예, 예. 이거는 이종범을 아무도 못 따라했다고. 예, 맞습니다. 예. 김도영 선수도 그런 식의 어떤 예. 스피드를 추진력을 내는 힘. 와 예. 정말 대단한 그런데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이종범 네. 전 코치자 전 감독은 지금은 이제 이정우 아버지. 예, 네. 그러니까 93년에 건국대학교 졸업하고 대졸 신인으로 그렇죠. 들어왔잖아요. 네, 대졸 신인이었죠. 그런데 김도영 선수는 지금 뭐 고졸 3년 3년 차. 차. 그러니까, 대학생 치면 대학교 3학년. 그러니까 뭐 이범호 감독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나눈 얘기가 이종범 그 전 감독이 당시의 성장 속도보다 네. 더 빠른 거 아니냐. 이제 3년 차에 그 김도영 선수가 리그 톱으로 올라서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하면서 떠오르는 이제 뭐 대화 하나가 있었는데 네. 저희가 이전에 김도영 선수 막 입단 이후에 영상 만든 적이 있는데 네. 당시에 차명석 그렇죠, LG 그렇죠, 단장 그렇죠. 차명석 단장이 설명해 줬죠. 예, 그래서 전화 통화한 적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차 단장님이 당시에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건국대학교 재학 중에 이종범 그 선수랑 1년 선후배 관계잖아요. 맞아요. 1년 네. 선배죠, 차 단장이. 네. 그럴 때 그 나이대랑 이제 비교해 볼 때 김도영 선수가 오히려 좀 우세한 면이 많은 것 같다는 얘기. 맞아요. 그때 했었어요. 기억나죠? 예. 그러니까 같은 나이로 비교해 보면 김도영 좀 나은 것 같다. 예, 그렇죠. 근데 그때 보면서 근데 그 다음에 사실 김도영 선수가 부상. 바로 좋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때는 뭐, 시범 예. 경기 엄청 잘 칠 근데 때였으니까. 잊고 있었는데 뭐 그런 내용도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사실은 이종범 전 감독이 1970년생 그리고 네. 1993년에 한국 시리즈 MVP 올랐고 1994년에 뭐 거의 3할 9푼 유니치면서 네.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쳤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24세 시즌이었고 네. 그리고 이종범 그러니까 김도영이 2003년생으로 지금 21세 시즌 치르고 있는 거 보니까 예. 그때 이종범의 성장 속도 따져보면 김도영의 내년, 내후년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근데 아직 이제 3년 차고 4월 달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지만 약점도 좀 있지 않을까요? 김도영의 약점? 그럼요. 아직은 예, 아직은 뭐 3년 차고 어린 선수죠. 네. 그래서 사실 그 자리에서 김도영 선수 기술적인 얘기를 했지만 네. 그에 앞서서 염경엽 LG 감독하고 LG 가 맞대결 했으니까. 김도영 네. 선수 얘기를 조금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염경엽 감독은 그 전날 토요일 경기. 예, 장면 하나를 좀 기자들이 묻기도 했지만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 네. 어떤 장면이냐면은 그 토요일 경기 9회에 네. 김도영 선수가 유영찬 선수를 만나서 음. 헛스윙 3번 하면서 그냥 삼진. 삼진을 당하는데 아. 그 유영찬 선수가 공 4개를 던지는데 다 슬라이더였어요. 슬라이더 예. 4개로 예. 삼진. 근데 유영찬 선수가 네. 뭐 슬라이더가 뭐 저기죠. 주무기죠. 그쵸. 주무기인데 130km 중후반대에 빠른 속도로 가면서 종으로 그냥 날카롭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타자 입장에서는 속구다라고 판단할 수 예, 있는데. 속구로 판단하고 이제 시동을 걸 가능성이 큰 궤적이죠. 그런데 아직은 그 김도영 선수가 직구 계열, 패스트볼 계열의 변화구에 조금 약점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느린 공보다는 예. 빠르면서도 좀 변화가 맞아요. 있는. 김도영 선수가 그 빠른 공에 강하다는 거는 모두가 지금 알고 그렇죠. 피하잖아요. 워낙 백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다가 아주 어설픈 느린 변화구도 잡는다. 커브 이런 거 예, 체인지업으로 이런 잡아내는데. 진단을 한 것 같아요. LG 그 분석팀에서. 그거 둘 다 치면은 사실은 예, 던질 게 근데 없는데. 그에 비해서는 아. 예, 그나마. 뭐 빠른 슬라이더나 어떻게 보면 뭐 컵 패스트볼일 수도 있고 이런 계열에 음. 조금은 더 뭐 좀 이렇게 빈틈이 있다. 조금 이런 움직이는 얘기. 그러니까 예. 그 브레이킹이 있더라도 빠른 계열 쪽에 예. 브레이킹을 만들어내는 공이 좀 맞습니다. 유용할 것 같다. 예, 뭐 이런 하고 하여튼 LG가 뭐 그런 분석을 하고 그 일요일 3차전에서도 네. 계속 변하고 예, 변하고 위주의 승부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뭐 결국엔 나중에 김도영 선수가 그 기스번트로 맞아요. 예, 뚫었죠. 하도 예. 변하고 던지니까. 예. 뭐 그랬습니다. 기스번트까지 되는. 그것도 하나의 좀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 같아요. 정말 안 되는 예. 게 없네요. 예. 힘들어요. 예. 홈런 치고 막 예. 도루하고 예, 번트 되고.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음. 그렇다고 해서 뭐 기아에서는 김도영이 슬라이더 약하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범호 감독하고도 또 또 타격 관련해서 코치 얘기를 출신이, 해봤어요. 타격 전문가 이범호. 이범호 네. 감독이 이제
김도영 선수와 변화구, 김도영 선수와 슬라이더 이런 얘기가 이제 화두로 던졌더니 본인도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 그렇죠, 그렇죠. 좋은 타자였으니까 네네네. 강타자였잖아요. 근데 직구와 빠른 슬라이더를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대요. 어린 그렇겠죠. 어린 특히 경험이 없을수록 우리는 봐도 몰라요. 근데 어느 단계 음. 경험치가 쌓이면은 그게 그 슬라이더가 슬라이더로 보이는 순간이 온대요. 그거 이제 노하우가 각자 예. 뭐 구체적인 예. 방법은 다르겠지만 예. 그걸 구분하는 방법 이제 능력들이 생기겠죠. 예, 그래서- 뭐 맞습니다. 누군가는 뭐 이제 손의 위치 나오는 예, 위치를 볼 맞습니다. 테고 뭐 예. 공의 맞습니다. 색깔이 예. 변한다는 예. 측면도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그거 이제 자기만의 것이 생긴다. 자기만의 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대목에서 네. 이범호 감독이 김도영 선수한테 전한 얘기가 시간이 지나면 그 순간이 온다. 그렇죠. 마음이 급해져서 슬라이더인지 직구인지 그게 애매할 때 그냥 맞히려고 어정쩡한 스윙하지 말아라. 아 그러면 직구도 예. 놓치고 슬라이드 놓치고 다 예, 놓친다. 내야 땅볼을 치느니 어설픈 내야 땅볼을 치느니 차라리 헛스윙을 해라. 예, 김도영 선수 강점이 저희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면을 반발력. 이용한 축을 고정시켜 놓고 자기 스윙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공에도. 근데 그걸 가져가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그거는 흐트릴 수 있는 눈앞에 이제 인플레이 타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뭐 맞히는 그런 걸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게 확실히 이범호 감독의 정확한 판단인 것 같아요. 예. 데이터를 좀 살펴봤는데요. 김도영 선수의 올 시즌 타구 속도 관련 기록을 보면 평균 타구 속도가 시속 143km. 예. 이게 리그 전체 5위예요. 예. 규정 타자 굉장히 높은 채운 거죠. 예. 타자 중에 발사각도 20.2도니까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좋은. 그러니까 이제 홈런이 10개가 나온 거고. 리그 1위가 NC의 데이비슨으로 150.1km, 2위가 오스틴, LG 오스틴으로 145.9, 3위가 KT 강백호 145.5, 그리고 4위가 두산 김재환 144.8. 정말 쟁쟁한 타자들이잖아요. 촘촘하네요. 네. 예. 그 뒤에 바로 이제 김도영이 있고 이 중에 사실 우타자 중에는 뭐 데이비슨 말고는 유일하게 뭐 있다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사실은 KBO 리그는 우타자가 굉장히 어려운 리그거든요. 오른손 타자들이 많고 좌투수는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리그인데 확실히 야구 잘한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이 김도영 타자에 대한 타격 기술을 물어보려고 장성호 KBSN 해설위원한테 물어봤어요. 스나이퍼 장성호. 그렇죠. 예. 김도영의 장점이 뭐냐? 김도영의 어떤 타격 기술의 장점 장성호 위원 특유의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라고 하면서도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 주기 예. 시작하는데 일단 장성호 위원이 먼저 본 건 김도영의 레그킥. 그러니까 레그킥을 쓰는 타자고 왼쪽 살짝 들었다가 내려놓으면서 힘을 내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또 레그킥하면 또 장성호 위원이 또 이제 일가견이 있으니까 그 레그킥에 대한 타이밍을 이제 만들었다. 예. 그러니까 빠른 공과 이 느린 공도 들어오는 상태에서 잠깐 타이밍 잡아서 느린 공을 때려낼 수 있는 요 노하우가 생겼다. 그 과정에서 이제 타구 속도가 좀 더 늘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장 의원이 보기에는 김도영 스스로가 뭔가 발사각을 높이는 감을 알았다고 해야 되나? 예. 여기서 타구를 이렇게 때렸을 때 이걸 발사각을 좀 높여서 장타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기술을 터득했다. 그렇죠.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 느낌이죠. 네, 예. 장성호 의원은 그러니까 맞히는 건 재능이래요. 이건 뭐 핸드아이 코디네이션이든 뭐든 빠른 공을 딱 때리는 건 재능인데 요거를 요 순간 살짝 이게 뭐 말로는 약간 들어올린다고 했는데 그게 말로 실제로 들어올린다고 들어올린 건 아니고 그 감각으로 이렇게 띄워낼 수 있는 기술을 터득한 것 같다. 네. 요게 장성호 의원의 예. 판단.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제가 이제 뭐 좀 시간 길어지긴 하는데 이승엽 감독이 현역 시절에 홈런 많이 쳤잖아요. 네네. 그냥 홈런 대명사인데 인터뷰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지금 이용균 기자가 얘기한 그 임팩트 속에 살짝 들어올리면서 그런 느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요거를 말로는 설명할 수 없고 근데 요겁니다. 요거 하는데 그거를 이제 터득하는 순간이 이승엽 감독도 있었는데 김도현 선수가 그 야구 어떻게 보면 꾼들만 아는 네네네. 그 기술을 좀 체득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 가능할 것 같아요. 장성호 의원이 예. 그 기술을 얻은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시너지도 얘기하더라고. 이범호 감독과의 시너지. 그 장성호 의원이 쫙 생각을 해보더니 지금 김도영이 치는 스타일과 가장 비슷한 스타일의 우타자가 누가 있었을까 따져보니까 이범호 감독이었대요. 그렇구나. 이범호 감독도 약간 이렇게 들어올리는 예. 요런 약간 이렇게 왼발을 약간 레그킥 살짝 하고 그렇죠. 때리는 예, 지금 요 보니까. 느낌이 비슷하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네. 근데 뭐 사실은 기술도 기술이지만 야구 선수가 이제 더구나 프로야구 선수가 계속 성장하려면 멘탈도 중요하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뭐 그런 대목에서 이제 구단 관계자들한테 이제 좀 이렇게 물어봤어요. 김대웅 예, 밖에서도 보지만 인성이 어떠냐? 뭐 인성이라기보다는 예, 인성도 좋지만 네네. 야구 선수로서 어떻게 보면 멘탈이죠. 멘탈이랑 그렇죠. 오늘 못 쳤을 때 그걸 접근. 극복하는 예, 그렇죠. 회복 근데 탄력성 이런 거. 이게 그 이제 3년째인데 네. 그 사이에서 굉장히 변화가 그리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게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밖에서 뭐 천재 하는데 오늘 기술이 좋으니까 예. 천재. 엄청난 노력파라고 해요. 아. 예, 그러니까 뭐 지난 사실 2시즌 다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올 시즌 전에도 또 그죠. 다쳐가지고. APBC 나가고 슬라이드가 예, 다쳤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뭐 준비가 또 뭐 애매한 상황이 있었는데 조금 늦어졌죠. 또 뭐 그래서 준비 과정에서 눈물도 보였다고 해요. 근데 울었다고요? 이제, 예, 눈물 와. 보였다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눈물 보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맞아, 강철 같은 눈물 보였다는 건데 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뭐랄까 감정을 솎아내는 법을 아. 예, 좀 뭐 익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안 되는 때도 있구나. 예,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되는. 야구가 사실은 잘하려면은 기억력이 좋아야 되는 종목이잖아요. 네네. 이전에 상대했던 뭐 볼베어이라든가 내가 뭐 뭐에 3진 먹었지 예를 들어 이런 식인데 반대로 데일리 스포츠여서 맞아. 나쁜 잔상을 잊어버려요. 빨리 잊어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조금씩 김도영 선수가 갖춰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김도영 선수가 그리고 뭐 보면은 진짜 연습벌레래요. 그러니까 경기 전에 경기 뒤에 막 이렇게 안 되면 뭐 더 치기도 하고 뭐 엑스트라 훈련 하는 거고 월요일에도 경기 없는 월요일에도 사실은 그 나이 때 좀 놀고 싶잖아요. 근데 조금 안 될 때면은 광주 구장 나와서 개인 훈련 한다 그럽니다. 예, 그런 선수들이 다른 구단에도 제가 몇몇 있는데 대부분 굉장히 잘된 선수들이거든요. 예, 근데 뭐 그런 거 보면 아 김도영 선수가 앞으로 대선수로 커나가는데 유일한 적은 부상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도 이 예. 대목에서 예. 이정우 선수 생각이 나요. 이정우 선수가 이정후 예. 초반에 입단하고 굉장히 잘하다가 3년 차인가에 잠깐 부상 때문에 2군 내려간 적이 있거든요. 2군 내려갔다 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2군 내려가서 뭐 1군에 다시 올라가고 싶어서 열심히 했어요. 뭐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입단하고 나서 계속 1군에만 있었잖아요. 예. 2군 내려갔더니 뭐 후배들도 있고 동료들도 있고 선배들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다들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걸 보면서 아 1군이라는 것이 내가 지금 야구를 주전으로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여기 이렇게 열심히 하는 선후배 동료들이 있구나. 예. 그걸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종우 선수가 확 어떤 정신적으로 맞습니다. 성장하는 걸 봤는데 김도영 선수도 그런 과정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1년 이봉호 동안 감독이 겪은 것 같네요. 김도영 선수에 대해서 믿음이 굉장히 크고 굉장히 커지는 것 같은데 이 얘기했어요. 대선수 되려면은 재능만 갖고 안 된다. 노력 필요한데 그게 있다. 그게 보인다는 그 뉘앙스와 그런 거에 대한 거 제가 확 느낄 수 있었죠. 베테랑 기자는 알죠. 사실 예. 이범호 감독도 재능이 좀만 더 있었으면 예. 예. 노력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노력파잖아요. 이범호 예,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예. 김대웅 선수 활약 예. 그리고 하필 매치업이 LG 기아. 예, 그렇습니다. 잠실 주말 3연전 예. 다 매진됐고요. 아우, 그냥 북적했죠. 덕분에 KBO 예. 리그도 200만 명 예, 훌쩍 그래서 넘었습니다. 네. 그때 이범호 감독 좀 만나서 첫 인사로 제가 네. 아이고 이 감독님 하면서 좋은 일 많이 하신다 그랬어요. 좀 좋은 일을 하면은 네. 제가 이제 그 주변 그 야구장 주변을 보면서 네. 상권까지 아주 오 들썩들썩. 예, 들썩 뜨겁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LG 유니폼 입은 그 팬들, 기아 유니폼 입은 팬들이 그냥 뭐 그러니까 뭐 주변에 이제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아, 신천도 예, 들썩했겠네요. 뭐 장사 네.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근데 하여튼 이제 시리즈를 이제 보면서 야, 뭐 시즌 전에 예상도 했지만 올 가을 마지막 승부는 한국 시리즈는 역시 기아와 LG가 붙을 가능성이 확률로는 가장 높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지금 예. NC 삼성이 있는데 어쨌든 예. 팬들의 기대감은 지금 몰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 그렇게 네, 꽉 찬 거 아니, 보면. 디펜딩 챔피언이고 어쨌든 간에 네네. 뭐 이제 길게 보자면 뭐 그럴 네.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LG는 근데 지금 조금 좀 올라와야 되는 예, 상황. 네, 영혁 감독하고도 좀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네네. LG가 사실은 지금 중위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치고 못 올라가고 있는데 지난주 조금 이렇게 어떻게 아, 그래도 기아랑 2승 1패 잘 예, 버텼어요. 그렇습니다. 그랬고요. 근데 그 불펜이 계산처럼 돌아가지 않았잖아요. 예. 근데 그래도 기아랑 경기는 조금 나아지는 예, 모습이 맞습니다. 살짝 예. 보였습니다. 근데 영혁 감독은 4월을 어쨌든 어려운 악조건에서도 네. 그 플러스로 마친 거.
오할 거. 위로. 예, 네. 그거를 의미를 뒀고요. 네. 팔꿈치 수술하고 지금 재활 중인 그 함덕주 선수가 6월 중순께 돌아오는데 6월 중순. 예. 5월 중순 아니고 6월 중순. 예, 네. 6월 중순 그 즈음을 음. LG 전력이 완전 베스트가 되는 그 음. 시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그 영희혁 감독은 좀 불펜 지금 조합지 않은데 굉장히 지금 그 공을 들이고 그렇죠. 한 있는데 3명이 확 빠져있는 예, 상태였으니까. 최근에는 뭐 우한 김대현, 김대형. 자완 네. 김유영 네. 그리고 자완 이우찬 선수 등이 사실은 뭐 주전력이 아니었는데 좀 메인 전력으로 좀 올라서고 있고요. 이우찬이 그 예. 위아래를 되게 잘 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정우영, 음. 박명근, 김진성 등 원래 해줘야 될 선수들인데 그렇죠. 예, 지금 회복세에 어. 있다. 그럼 여기다 이제 뭐 한덕주 선수 이제 올 때 되면은 그 마무리인 유영찬 선수 축으로 해서 불펜층이 달라질 거다 하고 그 주력 선발로 그 박빙의 승부에 낼 수 있는 카드를 7장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더라고요. 그 즈음이면은 다른 팀들은 조금 처지지 않겠냐. 근데 LG는 예 그때 이제 네. 예 그런 뭐 어떻게 보면 기대 그리고 시나리오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앞으로 이제 나아질 전력들이 조금 예, 눈에 보이고 맞습니다. 있으니까 유영찬도 이런저런 경험이 쌓으면서 조금씩 안정감을 찾는 듯한 느낌이 좀 그려지더라고요. 예. 네. 근데 뭐 일단 뭐 이렇게 시즌 계획하고는 좀 많이 틀어졌는데 이제 네. 기아도 막 나성범 부상나고 주진이 부상되는 가운데서 잘 버텨나갔잖아요. 예, 근데 예. LG도 그런 불펜을 잘 구성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기아는 이제 부상 선수 나성범 돌아오고 했는데 예. 이대로 쭉 가면 오히려 LG 불펜이 조금 안정감을 네, 찾아가는 것 반대로 기아 예. 불펜이 조금 흔들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런 이게 생각이 나왔어요. 기아가 네. 장기전에 지금 어쨌든 초반은 정말 잘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장기 레이스의 기아는 해가지고 화두를 좀 던져봤어요. 하여튼 이범호 감독 얘기는 이 분위기가 끝까지 갈 네, 것인가에 근데 대한 질문이죠. 이범호 감독이 네. 굉장히 좀 뭐 지난번 영상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초보 같지 않다는 게 어. 좋은 상황에서도 그 다음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림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범호 감독이 3, 4월 너무 잘 달렸다. 이건 돌려 말하면은 선수들 사이클이 다 올라와 있었던 거다. 이건 내려갈 수 있다는 거고 또 피로도도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좋은 때 이거는 이길 때 잘 몰랐는데 네, 이거는 몸이 좀 그렇습니다. 쓰여진 예, 상태인 그거를 거죠. 계산에 넣어야 돼. 무조건 이제 좋아, 우리 좋아 이것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를 감안하고 팀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사실 이봉호 감독이 지금 초보 감독인데도 그 시즌 초반 굉장히 좀 눈에 띄는 그 점이 야수들을 또 투수도 마찬가지였지만 부상 병동으로 여러 선수가 이제 빠지는 가운데서도 적수에 잘 쓴다는 맞아요. 예, 그 뎁스를 만든다는 측면이었잖아요. 근데 이봉호 감독이 그런 측면에서 조금 길게 보고 선수 운영을 할 뜻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컨대 홍종표 선수 얘기를 하더라고요. 5년 차인데 네네. 유격수 뭐 박찬호 선수부터 해서 공백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선수 잠깐 더 잘 썼고 했는데 홍종표 선수 그 특징은 그 뭐 연습하고 훈련할 때 그 모습보다 실전에서 굉장히 결과가 좋대요. 실전용. 예, 그러니까 멘탈이나 감각적인 부분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건데 그래서 뭐 어렸을 때부터 좀 보면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가 이번에 딱 썼는데 터진 거죠. 근데 그런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하나의 예고 여러 선수에 대한 어떻게 활용법 요게 하나씩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장기 레이스하는데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아가 여름까지 가는데도 이렇게 확 쳐질 일은 없겠구나. 감독이 확실히 초보가 아니다. 불펜 투수들도 되게 잘게 나눠 잘 맞습니다. 쓰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이미지와 그런 인상을 좀 받고 왔습니다. 그날. 일단 뭐 기아의 가장 큰 예. 희소식 나성범 나성범 선수 일요일 날 딱 돌아왔는데 역시 자리가 없어 보이는데 나성범. 늠름하더라고요. 인터뷰를 했는데 나성범 선수 뭐 인터뷰도 늘 진지해요. 제가 그래서 뭐 그러니까 리그에 제일 진지한 선수 2명 있는데요. 예. 한 명은 최정이고 한 명은 나성범이에요. 예. 농담하는 거 못 봤어. 그러니까 제가 그 1대1 인터뷰할 때 제가 좀 농담을 좋아해서 네. 좀 던지면 한번 막 웃기도 하는데 한 번도 안 웃은 선수는 나성범 선수가 유일했습니다. 나성범. 저 그 애리조나 캠프에서 NC에 있을 때죠. 근데 뭐 그 얘기는 이제 뭐 어쨌든 부수적이고 근데 나성범 선수 또한 이범호 감독이 바로 레귤러로 안 쓰고 네. 한 일주일 정도는 대타나 지명 대타로 쓰면서 뭔가 조금씩
페이스를 올리겠다. 음. 급하게 썼다가 탈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1등의 여유예요. 아니면 장기 레이스 보는 이봉호 거예요. 감독의 네. 경험이랑 뭔가 예, 노하우 그리고 이제 나성범을 바로 안 쓰는 건 진짜 예. 이해가 안 되거든. 어제 사실 일요일 날 불렀더라고요. 그 주중에 이번에 이제 그 광주에서 KT와 시리즈가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때쯤 1군에 올리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일요일 날 부른 걸 보고 2연패 했으니까 LG에 바로 쓰는구나. 네, 쓰는 거 했는데 그냥 벤치에 아. 뒀다가 후반에 뭐 저기 그 경기 후반에 대타로 쓰잖아요. 근데 그 아주 결정적인 볼넷 얻어가지고 어떻게 역전에 저 어떻게 뭐 흐름을 잡아가죠. 근데 계속 그렇게 쓸 것 같아요. 나성범 선수가 뭐 본인도 한 달 동안에 그 재활을 하면서 네. 뭐 5kg, 예, 5kg 뺐다 그러더라고요. 나 5kg 뛰었다는 줄 알았어요. 5kg를 빼기 하체를 야. 어떻게 빼지 그럼 왜냐면 대단하네. 최근에 1, 2년 사이에 하체만 3번을 다쳤거든요.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네네네. 하체, 하중을 줄여야겠다는 판단을 하고 했는데 나성범 선수의 올 시즌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뭐 나성범 선수가 자기가 없는 동안 1등 달리는 선수들이 너무너무 멋있었다. 야. 이런 코멘트도 했습니다. 나성범이 예. 멋있었다 그러면 진짜 멋있었던 건데. 예. 나성범 관련 에피소드 하나만 전해드리면 나성범이 연세대 나왔잖아요. 예. 연세대 나오고 NC에 입단했잖아요. 예. 근데 그때 그해 개막 무슨 미디어데이 같은 게 코엑스에서 있었어요. 예. 그래서 나성범 서울서 대학 다녔잖아요. 예. 그래서 코엑스 당연히 알 줄 알았는데 나성범 코엑스가 어디예요? 그래서 아니 왜 코엑스를 모르냐 했더니 정말로 학교 야구장만 다녀서 코엑스 어딘지 몰랐다고. 예. 뭐 사실은 좋은 투수였잖아요. 오타니가 생각이 나네요. 예. 아 그러네. 예. 먼저 오타니가 될 수도 있었는데 어쨌건 나성범은 그렇게 재미없이 야구만 하는 선수. 네. 예. 기아 LG 살펴봤고요. 그럼 오늘의 우리 또 월요일마다 교훈 알아봐야 되는 오늘의 교훈. 예. 네, 저는 일단 야구는 분명 1위 1비의 종목이 맞지만 야구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억력이 좋아하면서도 동시에 잊어버리기도 잘 잊어버려야 된다. 이 김도영, 문동주 누굴 뽑는 게 좋았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지금 이루어질 거 아니고 예. 한참 뒤에 롱통으로 보고 난 다음에 알 수 있을 것 같다. 예. 야구는 길게 봐야 되는 종목이다. 예. 이걸 오늘의 교훈으로 삼고 싶습니다. 예. 뭐 사실 교훈 얘기해가지고 제가 맨날 무슨 뭐 학교 다니는 것 같아요. 이기랑 얘기할 때는 오늘의 교훈. 네. 지금 영상 좀 긴 것 같습니다. 네. 짧게 하겠다. 다음부터는 더 콤팩트하게 네. 해야겠다. 네, 우리 또 PD를 위해서. 그렇죠. 네, 지금 야구 경기 하게 되네요. 야구 경기 줄이려고 피스크락도 하고 예. 비디오 판독도 하고 예. ABS도 하는데 그리고 저희도 나성범 선수처럼 저희 올 시즌 내에 콤팩트 5kg씩 빼봅시다. 예. 예. 오래오래 건강해야죠. 예. 5kg 나성범 감사합니다.